안녕하십니까. 우리 이페스 코리아가 주관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7기 우리 필기 합격을 위한 메타버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에 앞서서 우리 제 오디오 상황 좀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디오 테스트 진행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우리 오디오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디오 상황이 안 좋다면 채팅창에 2번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제 강의하는 도중에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7회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합격을 위한 메타버스 강의를 3시간 동안 진행하게 될 김계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그 모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기사 오프라인 과정을 똑같은 과정인데요. 우리 4시간이 좀 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과정은 그거보다도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메모도 바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필기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단시간 내에 3시간 내에 모든 빅본기 필기 과정 4과목을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목소리도 빨라지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반응도 대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급박하게 진행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빅본기 필기 자, 일주일 남았는데요. 자, 4과목을 어떻게 남은 시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과목은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ADSP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학습량을 비교하자면 4과목과 3과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4과목을 반복 해독 돌리는 것이 합격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가중치를 4과목에 공통적으로 부여해서 학습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과목 순서의 변경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과 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 4과목이 네 번째 과목이 우리 시험의 주력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 ADSP를 한번 접해보셨던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과목의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는 우리 ADSP 과목과 교집합이 한 70%가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1과목의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전략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13문항 또는 14문항을 목표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과목에 해당되는 빅데이터 결과 해석 파트는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분류 모형의 평가지표, 회귀 모형의 평가지표, 또는 정보 시각화와 관련된 데이터 시각화 파트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가장 가성비 있는 학습이 가능한 것이 바로 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이고 이 역시 13문항에서 14문항을 목표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1과목과 4과목을 주력 과목으로 만들어야 되고 꼼꼼하게 학습하실 것을 권해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빅본기 필기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아주 난이도가 낮거나 난이도가 높은 중간 레벨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론 존재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과목과 4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2과목과 3과목에 비해서 그만큼 리스크가 리스크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과목과 4과목이 훨씬 리스크가 적고 2과목과 3과목이 훨씬 리스크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력 과목을 만드는 것 중요하고 그 과목이 바로 1과목과 4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1과목과 4과목을 진행하고요. 우리 해당되는 교환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워낙 슬라이드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다른 교재를 갖고 있더라도 관련된 키워드 여러분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실시하는 빅본기 시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출제 목적 중에 다른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과목 간에 구분이 되어 있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개념들은 각 과목마다 뭐 2과목에도 3과목에도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파트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한 가지 추가가 있다면 우리 시험은 필기를 합격해서 라이센스를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즉 실기 과정을 반드시 합격을 해야지 여러분 최종적으로 원하는 빅분기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필기 파트와 연계되어 있는 실기 부분이 어디 있는지도 중간중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포인트별로 확인을 하고 1과목과 4과목을 출발하도록 합니다. 자, 예상 시간은 지금 1시 12분이니까 1시간 15분 정도 예상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시간 15분 이후에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당연히 실기 과정들은 이렇게 3, 2호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각 문항당 12문항 이상 득점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과목 첫 번째 해당되는 파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빅데이터 특징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넘버링이, 작은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과 한 강의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녹화를 해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 관련된 메모할 때 혹시 메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넘버링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즉 그 이기는 스키마와 메타 데이터가 출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에 나와 있는 RDB와 NoSQL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RDB 방식, 오라클 대표적 사례고 NoSQL에 해당되는 저장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DW, DB, 우리 해당되는 넘버링 파트의 7번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DB와 DW 또는 데이터 마트, 마지막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 포인트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7번 해당되는 넘버링과 10번의 ETL과 관련된 개념은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DB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표준화 형태로 해서 변환시키는 도구를 ETL이라고 하죠. 자,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는 ADP 시험에서는 별도로 ETL 파트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쪽 파트에서는 시험 출제 문제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ETL과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는 우리 ADSP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 1과목이다. 우리 전략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출제 키워드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해야지 우리 4과목을 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관련된 ETL과 관련된 우리 순서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빅데이터 가치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포인트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3번과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 우리 4가지가라고 할 수가 있고, 앞뒤 바꿔서 출제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해당되는 3가지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을 서로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다섯 번째, 가트너의 비즈니스 분석 유형 4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 시험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이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분석 난이도별로 해서 우리 묘사적 분석, 진단 분석, 예측 분석, 처반적 분석으로 나눠지게 되고, 우리 이미 2회 때 한번 필기 문제에 등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앞으로 3가지 진단과 예측과 처방적 분석과 관련된 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데이터 산업의 2에서는 출제 가중치가 상당히 떨어져요. 이미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마이데이터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출제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가볍게 패스하셔도 상관없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 조직과 인력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중치가 있는 파트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3번과 4번, 바로 특정 기업의 분석 수준 진단을 평가할 때 쓰는 진단 항목, 해당되는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를 물어보는 문제,
공통 ADS-B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번에 나와 있는 우리 분석 조직이 어느 조직에 있냐에 따라서 분산 구조, 기능 구조, 집중 구조로 나눠지게 되죠. 이 역시 공통적인 개론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우리 시험 문제 주력 가중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사 메타버스 강의, 필기 합격을 위한 메타버스 강의를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키는 뭐냐 하면 네 과목을 어떻게 짧은 순간에 정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우리 필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독이 떨어지게 되면 과목마다 개념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특정 과목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과락이라는 걸 항상 직면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일주일 내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과목과 4과목을 가장 간략하게 오늘 시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1, 4과목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2과목과 3과목을 남는 시간에 같이 병행하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ADS-B랑 비교를 해서 빅분기 필기 파트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 한다면 간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ADS-B가 100이라 한다면 빅분기의 난이도는 그 중에서 한 120, 제가 보기엔 그닥 높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회독 돌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빅분기 연계 과목들 필기 간에 과목 간의 연계 파트가 있습니다. 또한 실기에서 꼭 필요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1과목에서는 빅분기 필기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플랫폼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6회 시험에서는 우리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때는 반드시 에코시스템의 기능과 우리 소프트웨어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게 주기퍼도 될 수 있고 해당되는 처과도 될 수 있고 스파크도 될 수 있고 피그도 될 수 있지만 우리 6회 시험에서 예상됐던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의 기능들을 물어보는 소프트웨어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참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7회에 응시하게 된 여러분한테는 해당되는 에코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기능은 반드시 출제된다. 따라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에 관련된 개념은 오히려 뭐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으로도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보다 우리 3과목과 4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또는 강화학습과 준지도학습 관련된 파트가 3, 4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본적인 용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1과목에도 해당되는 용어 정리, 3과목, 4과목 동일 파트에서도 다른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지도학습은 한 번 출제가 됐고 우리 이번에 나올 차례는 비지도와 강학습입니다. 준지도학습은 3과목에 있어요. 자, 이렇게 과목 간의 연계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서는 항상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1과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3과목, 4과목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과 무심코 맞닥뜨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 모니터링하고 진행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빠른데요. 자, 이 속도로 진행하면 괜찮은지 우리 괜찮으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제 목소리 괜찮으시면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속도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제한된 시간 내 모든 걸 다 풀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조금 더 이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게 되죠. 즉,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카테고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미 한번 출제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기본 용어에 충실하라는 거, 빅분기 필기 출제 유형과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개인정보보호 제도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는 한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우리 빅분기 1회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2회부터 존재합니다. 2회에 한번 출제됐다 싹 사라진 파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인정보법 제도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과목과 4과목은 주력 과목이고 따라서 해당되는 포인트별로 다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가명정보까지이죠. 가명정보라는 것은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가명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 가명정보, 즉 테두리 바깥에 마음대로 써도 되는 정보, 익명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익명정보라는 것은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도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때 익명정보라고 하게 되죠.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익명정보가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2회 빅분기 필기시험 파트에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번과 2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개인정보에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리사항이 한번 출제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되는 파트 중에서 민감정보와 고의식별 정보를 구분하는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데이터 3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종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후반부에 등장하지만 프라이버시는 모델은 무엇이고 비식별화 기술은 모델은 뭐예요? 서로 개념 구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익명 처리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린 뭐 한다? 비식별화 기술을 활용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프라이버시 모델 3가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2회 시험 때는 K 익명성과 L 다양성, T 근접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출제됐다는 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ADSP랑 아주 싱크로가 90%이고, 세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이 바로 빅분기 필기의 아이덴티티,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분석 방안 수립 중에서 분석 주제 유형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분석 대상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4가지 최적화와 통찰과 발견과 우리 해당되는 솔루션 등이 등장하게 되죠. 이 4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돼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마스터 플랜 수립 개요 중에 뭐가 있나요? 우리 해당되는 마스터 플랜 수립의 우선순위와 데이터 적용 및 방식의 우선순위 고려 요소, 늘상 나오던 ADSP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또한 ROI 관점에서 보는 빅데이터 4V가 있는데요. 우리 3V를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라고 하게 되고, 우리 비즈니스 효과를 value라고 하죠. 이 파트가 바로 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ADSP 문제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도 가능하죠. 그죠?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당되는 시급성과 난이도 기준을 따라서 우리 시급성의 기준을 뒀을 때 분석과제 순위, 또는 난이도를 기준을 했을 때 분석과제 순위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비록 해당되는 교재를 안 갖고 있더라도 파트별로 해당되는 키워드만 정리하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선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좋아합니다. 우리 ADSP 문제에서는 하향식 접근 방식 디테일하게 출제했는데, 우린 간단하게 하향식 접근 방식은 어떤 순서를 갖고 있다? 바로 자, 이걸 하나 더 설명드려야겠네요. 그죠? 문제 탐색하고, 문제 정의하고, 해결 방안 탐색하고, 타당성 검토하게 되는 게 하향식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잖아요. 얘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요. 상향식도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또 하나, 우리 하향식 접근 방식에 뭐가 단점이 있나요? 새로운 문제 탐색에 단점이 있는 것이 하향식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 오답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향식과 상향식 프로세스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 또는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의 개념 파악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우리 크게 KDD와 크리스피 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ADP와 ADSP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이한 문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전에 나왔던 다른 데이터 검정 시험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순서를 알고 있는 거 기본입니다. KDD의 순서, 크리스피DM의 순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순서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죠. 또한 각각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최상위 계층을 페이스라 하고 그 밑에 계층을 태스크라 하고 마지막 스텝이라고 하죠. 자, 크리스피DM은 4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와 제네믹 태스크와 세브나 태스크, 프로세스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죠. 크리스피DM에서는 2개의 계층 구조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바로 페이스와 제네릭 태스크까지요.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분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3가지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다른 데이터 검정과 똑같고 해당되는 내용 제가 강조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시험에 임하실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여러분 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최상위 계층을 우리 페이스라 하고 밑에 있는 계층을 우리 태스크라고 하죠. 또한 각각의 우리 그 비즈니스 이해 범위 설정 밑에 중요한 스텝들이 있습니다. SOW가 있고 프로젝트 정의 및 계획 수립에는 WBS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 스텝, 어디 태스크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위치 파악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파트고 우리 시험 문제 적어도 적게는 1문제, 많게는 2문제까지도 배정이 될 수 있는 파트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우리 3번째는 데이터 확보 계획인데요. 우리 시험에선 가중치 파트가 없습니다. 확보 프로세스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 파트에서 뭐가 있냐면요. 데이터 전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과목에는 데이터 전처리 파트가 따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4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1과목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4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나눠져 있지만 주력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력 포인트 과목에서 학습을 철저히 하시면 돼요. 거기서 파생돼서 다른 과목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화 시킬 수 있다는 것도 강의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는 분석 절차 및 작업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분석 절차,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가능하고 한번 모형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출제가 됐다라는 거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째, 우리 분석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와 우리 추가 관리 사항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accuracy와 precision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과목 전체적인 내용에 관련된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accuracy라는 것은 바로 머신러닝에서 바이어스의 개념이고요. precision이라는 개념은 바로 variance의 개념입니다. 근데 바이어스와 variance, 여기서 말하는 accuracy와 precision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증가나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모형이 복잡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low bias, high variance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overfitting, 과대적합이라고 하죠. 이 개념이 어디에서까지 가느냐 하면 3과목, 4과목에서도 이 개념이 쭉 가고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 결국에는 작업형 이 유형에서 얘기하는 모형 구축이 바로 이 개념과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목마다 그 단편적 지식을 딱 카테고리를 져서 구분하게 되면 나중에 이 개념과 3, 4과목에 있는 개념을 어떻게 연결짓고 서로 지식이 관련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 공부는 이 개념이 다른 과목에서 빅분기, 필기 과목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개념들이 확장해 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가성비 있는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과목 3번째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파트인데 바로 우리 빅분기 필기에서 유일하게 1과목에서 그나마 자기의 색깔을 갖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집 기술이 중요해요. 자, 수집 기술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해당되는 대상이 웹 대상이냐 파일 대상이냐 또는 대상에 따라서 수집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수집 기술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고 이번 차시에 여러분 응시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2회, 3회 등장했다가 갑자기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마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주기성을 파악해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당되는 파트, 우리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파트에 따라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구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가 등장하게 되고요. 자, 이 파트 우리 그 2과목과 3과목에 데이터와 관련된 척도와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쪽 파트가 주력 과목이고 지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저장 방식, 우리 그 변환이 있는데요. 변환 파트에서는 출제 가중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이 파트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건데요.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릴 PPT는 따로 모아서 여러분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을 하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파트는 여러분 교환에 없고 PPT에만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기법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목에서도 일부가 등장하는데 해당되는 데이터 전처리의 변환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 출제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다시 공유 파일 공유할 때 한번 해당되는 변환 기술과 설명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우리 시험 문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목이고요. ADSB와 가명 처리와 총계와 데이터과 삭제, 범주와 데이터 마스킹, 사례와 해당되는 기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여기서는 난이도를 주게 되는데요. 빅본기 필기시험 그동안의 내용들 출제 난이도를 보게 되면 우리 1과목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한테 난이도 2문제 또는 3문제를 주게 되는데 그 난이도 문제 중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비식별화 기술 2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차등 정보 보호랑 재현 자료를 정의를 하는 문제가 등장했고 제가 이 관련된 레퍼런스가 어딨나 확인해 보니까 이 시행 기간에서 그 매거진 같은 걸 발간을 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잔뜩 기술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합격을 이상하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과목이라는 것은 ADSP를 봤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해져 있는 과정이고 자,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은 암기 부분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과목의 주력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확인하도록 할게요. 품질 검증 파트에서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어느 파트가 있냐면 정형 데이터의 품질 기준 파트가 있습니다. 완전성과 유일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을 물어보는 개념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만 여러분 품질 파트에서는 확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과목이 우리 적재가 하나 남아있죠. 그죠? 자, 적재 시스템에서 우리 시험 문제의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드배 HDFS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 바로 저장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장 방식에서는 크게 분산 파일 시스템 구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 어떤 특정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등장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분산 파일 시스템일 겁니다. 자,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이미 한번 출제가 됐고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분산 파일 시스템, 구글의 파일 시스템, 하드웨어 HDFS 다 모두 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슬레이브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글의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모사한 것이 바로 하드웨어 HDFS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HDFS 아키텍처 중에서 우리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위치 파악해 주셔야 되고 각각 네임 노드의 역할, 데이터 노드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 이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거라 예상해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의 역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맵 리듀스 용어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린 저장이 있기 때문에 맵 리듀스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자, 다른 과정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맵 리듀스입니다. 하드웨어에 크게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HDFS와 얘를 병렬 처리하게 되는 맵 리듀스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1과목이 이제 끝났고요. 4과목으로 넘어가는데 1과목 요약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1과목에서는 크게 기존에 있는 ADSP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수집 기술과 데이터 저장 방식 두 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존의 ADSP 양에다가 우리 세 가지 포인트가 더 들어간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1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걸 감안한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정리가 수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1과목에서 전체 20문항에서 13문항 또는 14문항을 득점하시면 전체적으로 2과목과 3과목에서 훨씬 부담감이 덜하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4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과목에서는 모형평가 파트가 있습니다. 모형평가는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실기에서 회귀 모형이 나올 수가 있고 분리 모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평가 지표가 각각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분리 모형이 나온다면 혼동 행렬 중에 평가 지표가 어떤 특정 이상일 경우에 따라서 득점이 가능한 거고, 회귀 모형인 경우에 회귀 모형 지표에 따라서 특정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반드시 혼동 행렬을 위한 평가 지표, 회귀 모형을 평가 지표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고, 계산 문제, 즉 평가 지표와 관련된 분리 모형과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 적어도 3문항은 확보가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보면 모형 평가 기준이 있어요. 여기 세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1과목에서 분석 프로젝트에서 accuracy와 프릭션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일반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화의 가능성이라는 것보다 모델이 복잡하게 되면 하이 베리언스니까 일반화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화에 관련된 개념. 단독적으로 일반화의 가능성을 물어보는 보기가 답안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차원 축소의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만 가지고 모형을 만든다는 거. 세 번째는 해당되는 모형이 정확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제가 1과목에서 프릭션과 애큐러시 얘기했듯이 근간을 이루는 개념들입니다. 모든 3과목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분석기법 알고리즘, 결국에는 이와 같은 기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가 등장하고요. 분리 모형의 평가 지표가 등장하고, ROC는 분리 모형이에요. 이익도표, 향상도 곡선도 분리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아무래도 지도 학습처럼 계량적인 평가 지표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방법의 타당성 지표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는 수식과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앞으로 나와 있는 평균 절대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또는 MAP 해당되는 RMSLE 이와 같은 개념 수식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꼼꼼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1과목과 4과목은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자, 혼동 행렬 해당되는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감도와 특이도 또는 정밀도가 F1 값도 있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F 베타와 카파 통계량은 수식으로는 출제되기가 어렵고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목은 어디랑 또 관련이 있나요? 이 과목의 범주의 불균형, 클래스의 불균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여기 나와 있는 accuracy와 error rate는 말 그대로 타켓 변수가 서로 비슷할 때 쓰는 평가 지표인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민감도와 특이도는 결론적으로 범주의 불균형일 때 사용하는 지표죠. 즉, 이 과목 범주의 불균형하고도 연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중요해요. 자, 두 번째, ROC는 반드시 나오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ROC에서는 X축이 무엇이고 Y축이 무엇이며, 자, AC가 1일 때 가장 이상적인 X의 값과 Y의 값, 또한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5도의 직선을 갖고 있을 때 AUC가 0.5고 그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시간이 좀 되시면 여러분 각각 그 분리모형의 평가 지표의 관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빅분기 필기 파트의 출제 유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상도 곡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 우리 분류 모형을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평가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엘보우 메서드, 말 그대로 K-민지에서 사용하는
바로 K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ADP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고 빅분기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 신뢰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공통적으로 어떻게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돼요? 회귀랑 분류랑 비지도 학습이랑 각각 평가 지표를 구분하고 내용들을 깔끔하게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필기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기 어차피 응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가중치가 높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인원 그대로 계신데요. 자, 여러분 굉장히 집중도가 있다 생각이 들고 제 진행 상태 또는 속도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자, 이 상태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네. 자, 다음은 분석 모형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규성 검정은 우리 회귀 분석 파트에서 그때 정리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 다 존재합니다. 회귀 모형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분석 기법 회귀 분석에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교차 검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 가능하면 여러분 메모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 3과목에는 데이터 분할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주력 파트가 우리 4과목입니다. 따라서 4과목만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여러분 3과목, 2과목 학습 분량이 확 줍니다. 자, 그래서 주력 과목을 어느 과목에 있는지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바로 교차 검증은 4과목에 있습니다. 그럼 3과목의 데이터 분할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교차 검증이라는 결국에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과대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데이터를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또는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하게 되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검증 데이터의 목적으로 출제가 되고 결국에는 학습에 관여하는 데이터는 뭐라고요? 학습과 검증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의 홀드학과 K-폴드 또는 LOOCV 또는 LPOCV 또는 몬테카를로 또는 자, 칭화 K-폴드 교차 검증은 어느 것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출제될 키워드는 칭화 K-폴드 교차 검증에 가깝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실기 파트 할 때 이걸 실제 사용합니다. 이걸 실제 사용합니다. 즉, 우리 보통 그 10폴드 교차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즉, 관련이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해하고 꼭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또 부스트랩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분명히 출제가 될 겁니다. 4과목에서 출제가 안 되면 3과목에서라도 출제가 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미리 어느 과목에서 어떤 과목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황하지 않거든요. 약간 머리에서 약간 뇌에서 논리성이 좀 만들어집니다. 각 파트마다 1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 어디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연계하는 것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과목, 4과목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모수의 유의성 검정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모수랑 비모수 검정만 정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필기하십시오. 여기 바로 요번에 실기에서 새로 등장하게 된 작업형 제3 유형이 바로 이 파트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안 납니다. 자, 이 과목에서 따로 있습니다. 주력 과목은. 자, 여기 나와 있는 5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트도 주력 과목이 아닙니다. 자, 3과목에 범주형 자료 분석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과목은 주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셔도 됩니다. 3과목 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대적합 방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간을 이루는 건 오버피팅이에요. 그죠? 거기에 관련된 개념들이 뭐가 있어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있고 걔를 조절하는 값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개념, 즉 오버피팅,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하이퍼 파라미터, 얘는 한 개의 몸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계속 파생돼서 각각의 과목마다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과대적합에 관련된 정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과대적합이 어떤 현상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로 이 네 가지 우리 과대적합의 해결 방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2과목에 나와 있는 가중치 감소는요, 우리 3과목에 정규와 회기라는 파트, 정규와 회기 파트에서 따로 있습니다. 리치와 라쏘 회기 파트가 따로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반드시 여기랑 연계해서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파트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세 번의 모델의 복잡도 감소가 있어요. 네 번째, 드롭아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대적합 방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등장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문제를 화시켜서 출제될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 다음은 우리 매기번수 최적화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는 우리 실기 파트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실기 파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실제 실기에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 안 해도 만점을 다 그 해당되는 파트에서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확인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에서 빅분기 필기를 합격하고 나고 빅분기 실기 다 모든 걸 합격하고 난 다음에 더 한 다원 레벨업 할 때 그때 활용하시면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경사광법은 나중에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기울기를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함수의 최저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경사광법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경사광법 여러분이 분석할 때 설정해 주는 값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냐면 학습률이 있어요. 학습률이 분석자가 설정해 줘야 되는 값입니다. 우리 문제의 대표적인 출제 유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 학습률을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 K민지에서 K를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이건 분석자가 설정해 주는 값입니다.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습률이 크다는 건 그만큼 이동 거리가 커지는 거고 학습률이 작다는 건 기울기의 이동 거리가 작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문제가 한번 5회 때 출제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 그림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또 하나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용어 정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손실함수의 최저점을 찾아가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배치와 미니 배치 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맨 처음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화살표 방향은 배치 타입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스토캐스트 모든 데이터의 한 개를 랜덤해서 찾기 때문에 굉장히 구불구불 찾는 속도가 굉장히 찾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형태로 해서 손실함수를 찾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 시험은 중간에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 난이도를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용어 정리를 물어보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 이렇게 난이도 떨어지는 문제를 틀리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사광법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일부를 찾아가는 방법 매번마다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경사광법을 이용하는 방법, 확률적 경사광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확률적 경사광법이라는 것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기울기를 이용한 알고리즘 또는 학습률을 이용한 알고리즘 나눠지게 되고 대표적으로 모멘텀과 아다그레드는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예상컨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건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고 아다그레드는 학습률을 이용하게 되는 확률적 경사광법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파트를 여러분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 과목은요, 어떤 깊이를 가지고 모든 과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정 레벨을 가지고 짧은 순간에 1과목과 4과목을 반복 해독하는 것이 가장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이용을 하죠. 말 그대로 전에 기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다음 바로 하단에 있는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바로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걸 바로 모멘텀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 바로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파트야말로 여러분 실기에서 이론적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실기할 때 이 파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그리디 탐색이라는 것은 랜덤 포레스트를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변수의 수를 내 마음대로 1서부터 몇 개까지 정해서 모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드 탐색이라 하고 랜덤이라는 건 뭐냐면 변수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이거 번호를 1번서부터 뭐 30번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모형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최적화하는 방법이 그리드와 랜덤과 뭐가 있다? 베이지한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패스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분석 모형 개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물론 3과목의 앙상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파트는 오히려 앙상블, 3과목의 앙상블 파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훨 높습니다. 자, 해당되는 용어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을 물어보는 용어 정리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최종 모형 선정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지도와 비지도, 강화학습과 준지도 학습을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까 1과목에서도 말씀드렸죠. 아까 머신러닝,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자, 1과목 해당되는 기본 용어가 4과목에 등장할 수도 있고 주력 과목은 3과목입니다. 왜? 3과목에 준지도 학습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3과목 할 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분석 결과 해석 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출제가 안 되고요. 자, 어느 파트가 하냐면 우리 분석 결과를 실제 전개했을 때 우리 기여도 평가, 비즈니스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가지가 있어요. 자, 이 평가 지표를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2번 출제가 됐어요. 자, 이 점만 포인트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가장 큰 주력 과목은 4과목에서 회귀 모형의 평가 지표,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 그 다음에 과대적합 방지 방법,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시각화 중에서 정보 시각 도구들입니다. 그 파트가 전체 문항에서 4과목에서 10문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과목이 주력 과목입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나더라도 이 문제는 등장하기 때문에 1과목과 4과목에서 일단 13문항, 4문항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 양쪽 어깨의 부담감이 확 내려앉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각화 인사이트 프로세스는 DIKW 모형을 자 말로써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해당되는 것을 뭐 분석, 탐색 분석, 활용 단계로 해서 각각 시각화 형태가 패턴과 그래프, 인포그래피라고 표현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출제 가중치는 적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포인트는 바로 데이터 시각화, 빅데이터 시각화는 정보 구조와 시각화, 시각 표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정보 시각화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자, 이 문항에서 최소한 2문항 또는 많게는 3문항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시각화와 분포 시각화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각각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게 1문항 또는 2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각각 시각화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 분포 시각화에 트리맵이 있고요. 비교 시각화에 히트맵이 있습니다. 실제 그림을 보여주게 되고 이게 히트맵인지 트리맵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거는 스타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고 반드시 여러분 이 파트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파트 어디 있어요? 우리 이 교재에 보시면 해당되는 각각 시간, 분포, 공간, 관계, 비교 시각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과목은 더 크게 요약하면, 더 큰 개념으로 요약하면 회귀, 평가, 분류, 평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시각화 파트가 주력 포인트입니다. 적게 8문항, 많게는 10문항까지 요 3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제 맨 마지막 파트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걸 지나가게 되면 어떤 파트가 있냐면 우리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포그래픽 생각 외로 우리 시험 문제에선 출제가 높은 편이에요. 가중치가. 근데 인포그래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 분석을 다 세밀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인포그래픽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 꼭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말 그대로 인포그래픽은 설득형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죠?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기보다는 간략하게
메시지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4페이지에 되는 파트는 실제 모형 구축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해당되는 실무에서 실제 전개를 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 활용 파트에서는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상한 겁니다. 자, 분석 결과 전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석 모형의 전개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이 포인트는 키워드가 고려사항입니다. 분석 모형할 때 고려사항, 분석 모형 리모델링 할 때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시나리오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모형 구축이라는 건 생물과 같아서 새로운 정확도를 매일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변수가 등장하면 새롭게 개편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또 여기 나와 있는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 개발은 뭐냐면 특정 분야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유사한 다른 업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 키워드는 뭐라고요? 고려사항입니다. 해당되는 파트를 보시게 되면 각 교재마다 고려사항 파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파트 시험 문제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오답 보기 형태로 말 그대로 좀 서술 형태로 등장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분석 모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사과목을 쏜살같이 제가 달려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우리 강의의 포인트는 짧은 시간 내 전체 강의를 내용들을 한번 더블 체킹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강조했던 제가 드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반복 학습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 이어서 지금 1시잖아요. 그죠? 우리 15분 쉬었다가 우리 2시 15분에 우리 각 과목 우리 3과목과 2과목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 질의사항 있으면 여기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끝나고 나더라도 여러분한 질의사항 답변해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제가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이 있다면 여러분 해당 사항 공유 파일 해 드리도록 하고 특히 우리 3과목하고 2과목 할 때 공유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공유 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엄청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계속 꾸준히 있어서 감사하고요. 일단 15분 쉬었다가 우리 2시 15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